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리버풀의 또 다른 네덜란드 선수 그라벤베르. 이미 전 영상에서 이 선수가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셨겠지만 온전히 클롭의 스타일에 맞게 적응한 다음 필드에 나서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니 오늘은 그라벤베르가 가진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경기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 경기들을 가져와 볼 수 있지만 6번 성향으로 뛰었던 2021 시즌 챔피언스리그 경기, 6번, 8번, 10번 성향으로 뛰었던 21-22 시즌 챔피언스리그 경기 한 경기씩 경기장 내 움직임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롭의 생각은 무엇인가? 클롭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라벤베르는 기본적으로 왼쪽 측면 8번 포지션에서 많은 출전을 했지만 멀티플레이어로 더블 볼란치에서의 6번까지도 염두한 영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파비뉴와 같이 원볼란치로 활용하는 것은 추후 그라벤베르의 성장세와 방향성을 같이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고 현재 기준으로만 본다면 볼란치 역할 소화 시 2021 시즌 아약스에서 뛰었던 방향처럼 더블 볼란치의 왼쪽을 맡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클롭이 그라벤베르 영입을 강하게 추진한 이유는 기존의 와이드한 433은 더 이상 플랜 A로 보고 있지 않으며 변형 433, 즉 3223을 당분간 플랜 A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겠죠. 만일 기존의 433, 아놀드를 원래대로 풀백 포지션으로 이동시키고 원볼란치 활용폭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원볼란치가 가능한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먼저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리버풀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수비형 미드필더는 모두 투볼란치 형태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였지 원볼란치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즉 프리시즌에서 밀었던 3-2-3을 토대로 중원에서의 무한 스위칭과 포지션을 파괴시키는 개념을 원하는 것이지 강력한 6번 한 명을 데려와서 기존의 포메이션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혹은 4-2-3-1로 변환하며 과거와 같이 측면 윙포워드와 풀백의 플레이메이킹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보입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르윈 누네스, 루이스 디아스 장기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이 두 선수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두 선수는 10번의 성향을 지닌 타입은 아니며 볼 순환 과정에서의 도움 혹은 연계에 특화된 선수들이 아닙니다. 디펜스 서드까지 내려와서 볼 운반을 자주 이행할 선수들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하는 파트는 페널티 박스, 어택 서드, 보다 세밀하게 다가간다면 와이드한 측면 공간 그리고 중앙 포켓 공간에서의 움직임이라 볼 수 있겠죠. 과거의 마네, 피르미누, 살라 세 선수가 가진 미드필더적인 요소를 활용하며 포워드에게 최전방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포워드면 포워드가 해야 할 일만 하게끔 한정적인 역할을 부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간 포워드가 대신했던 미드필더적인 요소, 볼운반, 볼순환, 연계, 플레이메이킹을 다시 미드필더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미드필더를 여러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알리스터, 소보슬라이, 엔도, 그라벤베르 4명의 이름만 봐도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지 않나요? 한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멀티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없게끔 영어 소통이 가능하며 볼 소유, 전진 드리블에 특화되어 있으며 플레이메이킹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스코어링에 특화된 10번 성향이 아니다. 10번, 8번, 6번 성향으로 뛸 수 있는 알리스터 소보슬라이, 8번, 6번 성향으로 뛸 수 있는 그라벤베르, 엔도 모두 전진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선수고 박스 어택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스코어링에 몰두하는 타입이 없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득점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하죠. 포워드,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10명을 나누었을 때 그간 포워드에게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풀백에게 보다 공격적인 옵션으로 10번 성향의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을 요구하며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파괴시켰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포지션 안에서의 멀티성은 요구하더라도 포지션 개념을 벗어난 멀티적인 움직임을 무리하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포워드에게는 9번, 11번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 외적인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미드필더에게는 10번, 8번, 6번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스코어링에 집중하지는 않겠다. 매번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그만큼 마네 피르미누의 능력이 상상 초월 수준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네 피르미누의 자리를 대신하는 훌륭한 두 선수 루이스 디아스와 다르윈 누네스는 미드필더적인 성향이 떨어지고 정말 포워드 그 자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비교적 한정적인 툴을 가진 선수들이라서 그에 맞게 다양성을 갖춘 미드필더를 데려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선수가 연계나 그 외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느라 전방에 있어야 하는 순간 중원에서 볼을 잡고 있는 그런 장면들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라벤베르는 6번과 8번, 21-22 시즌 아약스, 22-23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라벤베르가 부여받은 역할은 대부분 8번, 10번에 가까웠던 터라 6번이 불가능하다 보시겠지만 실제로 클롭이 두 눈으로 확인했던 2021 시즌 챔피언스
챔피언스리그 경기만 보더라도 사실상 6번으로 뛰었습니다. 테나가 그라벤베르의 하드워커 개념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 공격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팀버, 마르티네스, 블린트로 이어지는 후방 라인업의 빌드업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 그라벤베르, 알바레스 모두 내려와서 3위 빌드업 포지셔닝을 고집할 이유가 없고, 그라벤베르는 보다 유동적으로 박투박으로 출전시키며 6번 포지셔닝도 가져가고 8번, 10번 포지셔닝까지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이 두 가지 요소에서도 팀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해당되는 효율성 부분에서 더 활용폭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마냥 6번이 불가능이기 때문에 8번, 10번 성향으로 올라갔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클롭은 더블 볼란치의 파트너 구성까지도 염두한 채 영입했다 볼 수 있죠. 우선 오늘 비교하는 두 경기의 라인업, 히트맵, 포지셔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은 2021 시즌 리버풀전 라인업, 우측은 21-22 시즌 도르트문트전 라인업. 4-3-3이라는 기본 포메이션은 동일하지만 리버풀전에서는 알바레스와 더블 볼란치 구성,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보이지만 기본 스탠스는 6번 포지셔닝에서 후방 빌드업의 중추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전에서도 박스투박스 역할을 맡았지만 8번, 10번 포지셔닝 위주로 움직이며 후방 빌드업에 영향을 주기보단 파이널 패스 이전까지의 링크업 역할에 치중했다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전은 6번, 8번 성향, 도르트문트전은 8번, 10번 성향, 그리고 후반전에 6번 성향. 히트맵으로 보시면 위와 같이 6번 포지셔닝을 더 많이 가져간 경기와 8번 포지셔닝을 더 많이 가져간 경기의 구분이 보다 명확히 되시겠죠. 박스투박스 성향을 지닌 선수답게 경기장 여기저기 터치가 분산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기장 포지셔닝으로 넘어가 봅시다. 더블 볼란치 포지션을 소화한다 해서 이 선수가 온전한 홀딩 미드필더 개념으로 6번에 가까운 선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수비적인 옵션으로는 알바레스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라벤베르는 더블 볼란치로 나섰지만 안정적인 패스 능력을 토대로 왼 스토퍼 포지션에서도 볼을 잡고 중앙에서 전환 패스도 넣어주고 높은 지점에서 링크업 플레이도 해주고 심지어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움직여주고 경기장 위치 가리지 않고 볼을 배급하고 순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21-22 시즌에 비해 후방에서 패스에 능한 자원이 적어 볼 배급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6번 포지셔닝에서 보냈을 뿐, 그라벤베르의 성향 자체는 전진에 특화되어 있어서 더블 볼란치를 소화하면서도 높은 지점에서의 링크업 역할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약스전 8번, 10번 성향을 보였던 경기를 보시면 기본 후방 빌드업 형태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알바레스가 중앙, 풀백이 사이드로 넓혀주면 3-2 형태, 그라벤베르는 저 높은 지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전과 다르게 팀버, 마르티네스가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며 그라벤베르가 내려와서 3선 볼 백업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아마 클롭이 그라벤베르를 8번으로 쓴다면 이와 같은 포지셔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측면에 깊게 서 있으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어느 지점에서 볼을 받든 패스에 대한 감각이 워낙 좋기 때문이죠. 터치도 좋고요. 블린트가 높이 올라와서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 서 있으면 오히려 측면 자원처럼 터치라인 부근에서 원터치로 공간을 창출시켜줍니다. 저 정도 신체 사이즈의 8번 옵션 선수가 터치라인에 붙어 유연한 움직임을 가져가 준다면 블린트 자리에 로버트슨을 넣어 이와 같은 공격 상황에서 풀백 혹은 윙어의 언더래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만약 볼을 빼앗긴다면 그라벤베르가 그대로 내려와서 리커버리를 하면 되고요. 또 다른 장면으로 보시면 이와 같이 포켓에서 움직이며 10번 성향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블린트가 측면에 위치하면 선수 간격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간격이 조금만 벌어진다면 곧바로 그라벤베르에게 연결, 공격 작업이 이어질 수 있겠죠. 후반전에는 그라벤베르의 역할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PK 선취 골을 넣게 되면서 아약스는 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했는데 후반전 시작과 함께 알바레스를 빼며 클라센 투입, 그라벤베르가 알바레스의 역할인 온전한 6번으로 내려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6번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이러한 전술 변화는 가져가기 힘들겠죠. 이처럼 두 경기에서 확연히 다른 역할을 맡았지만 각기 다른 포지셔닝에 따라 본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클롭이 6번으로 개조시킬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온전히 수비적인 옵션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진 능력을 갖춘 6번 옵션으로 기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선수에게 홀딩 미드필더 개념까지도 넣을 수 있다면 넓은 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6번 완전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번에서 만족스러운 성장이 안 된다면 그냥 8번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마지막 공격 작업 전까지 필요한 링크업 플레이에서는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이기 때문이죠. 이때부터는 완전히 8번, 10번으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해당 포지션에서의 이해도 또한 매우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리버풀이 그라벤베르의 6번 개조가 실패한다 해도 그냥 8번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추후 엔도의 퍼포먼스에 따라 완전히 수비적인 성향의 6번을 데려온다 해도 스쿼드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라벤베르는 도박이 아니라 더 넓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는 훌륭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탈압박과 볼 간수 능력. 볼을 소유하는 상황 속에서의 판단 능력이 참으로 좋은 선수입니다. 드리블, 볼
도르트문만의 넓은 범위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탈압박 과정을 보시면 측면에서 중앙 공간에 있는 그라벤베르에게 패스, 볼을 받으면 보다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왼발 퍼스트 터치, 커티스 존스의 압박을 인지하고 반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오른발로 접고, 근데 여기서 오른발 공간에 핸더슨이 오네? 다시 왼발로 터치하며 반대 공간 확보, 그런 다음 오른발로 공을 뒤로 뺄 수도 있지만 왼발로 전진 패스. 이게 고작 18살의 그라벤베르가 리버풀을 상대로 보여준 탈압박 과정입니다. 괜히 재능이라 말하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은 탈압박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 당연히 6, 8, 10번 포지셔닝 어느 곳에서 패스를 받고 소유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는 것이겠죠. 다음은 공간 커버. 많은 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공간 커버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지능으로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느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지 모르는 선수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경기당 평균 11km를 뛰는 선수라서 활동량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최고 속도 30.6km, 다른 박스투박스 유형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느리면 느리지 빠른 편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리버풀에서 박투박으로 뛰고 있는 소보슬라이는 35km가량 나옵니다. 아마도 뛰는 폼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단순히 스크린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빠르지 않다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전 장면을 보시면 높은 지점에서 동료가 볼 소유권을 잃는 상황입니다. 얼른 공간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저 스프린트를 하게 되는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공 없이 뛰는데도 브란트와 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란트가 서서히 템포를 늦추는 상황 속에서 지쳐버린 것인지 아니면 아래로 뛰어들어가는 우리 동료를 믿는 것인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됩니다. 사실 이 장면만으로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스피드를 바탕으로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만약 그라벤베르에게 직선적으로 넓은 범위를 커버하길 원한다면 역습을 당하게 될 때 다른 선수들의 커버 범위가 더 넓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커버할 수 있다면 상관없죠. 클롭과 레인드스 코치가 이 부분을 모르고 영입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공간 커버 범위를 좁히거나 그라벤베르의 전진을 가져간다면 다른 파트너들이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한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리버풀전에서 보였던 장면도 보시면 살라가 볼을 잡는 시점에서 자신의 마크맨인 핸더슨이 침투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아마 그라벤베르는 풀백이 뒷공간 커버하길 원했던 것 같은데 그냥 굼뜬 모습을 보이다가 핸더슨의 침투를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이후 커버하려 했지만 크로스는 올라간 상황이었죠. 이처럼 애매한 수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태클이 들어가도 되겠는데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바디 컨택 들어가도 되겠는데 무리 안 하고, 수비적인 개념 측면에서 완전히 자리 잡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 이 개선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성장폭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체인벌린을 개조시켰던 것처럼 그라벤베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전진 볼음반 능력은 워낙에 스페셜 영상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비교하려는 도르트문트전에서는 10대 11 경기라서 따로 첨가하진 않았습니다. 단순 기록으로만 보시면 리버풀전에서는 63회 2회 전진 볼음반, 팀 내 최다 드리블 성공, 그리고 팀 내 최다 시도, 도르트문트전에서는 67회 전진 볼음반 4회, 드리블 2회 성공 3회 시도. 일반적으로 센터백의 경우 볼을 소유한 채 상대 골문을 바라보다 보니 볼음반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6번 8번을 오가는 그라벤베르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단순 볼음반만이 아닌 드리블, 전진 볼음반에서 최대 강점을 지닌 선수죠. 8번 성향으로 링크업에 능한 그라벤베르를 앞으로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면 내용은 더 많지만 한번 이 선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2021 시즌 리버풀전, 21-22 시즌 도르트문트전을 한번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안녕!